네, 지금까지 윌리엄 라서닉 교수님하고 신장섭 교수님 마주 그 열강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발제하신 내용들에 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토론 진행을 맡은 현대경제연구원의 강인수 원장입니다. 지금 두 분은 보시다시피 이제 신장섭 교수님, 라서닉 교수님, 그리고 제일 끝에 우리 강재영 동반성장위원회 운영국장님 이렇게 세 분 착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제가 이 세 분께 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고 또 플로우에서 나중에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지연돼서 저희가 한 30분 정도 하는데 지금 세 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 한 2분 정도 안에 한 질문당 답변을 요약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그 라조닉 교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발표하실 때 그 주주가치 극대화가 고용 불안정성 그리고 소득 불균형 등을 좀 초래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 경제를 보면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가 현상적으로는 상당히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들, 미국 기업들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그 주주가치 극대화라고 하는 그 명제를 보는 시각에서,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종전하고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 기업 경쟁력이 강화시킨 요인이 다른 뭐가 있는 건지 그런 거에 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There is a question of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 그리고 공평한 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회복세를 봤을 때 만성적인 어떤 회복률 자체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공평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이고요. 가장 큰 생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같은 경우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이미 높은 분들이 많이 이민을 오시던지 아니면 H-1B, L-1B 비자를 받으시고 이민을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미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미국 경제에서 일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혁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이 세계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업의 상황을 봤을 때 세계의 가장 선두적인 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사실 그렇게 기업들의 힘이 커졌을 때 정부의 역할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주주가치 극대화의 측면에서요. 제가 애플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썼습니다. 1900년대에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떠난 다음에 자사주 매입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10억 달러 바이백을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을 2015년에 했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혁신적인 역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어떤 경영진의 주식, 뭐 구글 같은 경우에 ABC라는 구글의 지주 회사가 있고요.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제프 베조스, 또 아마존의 창업주인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 미국의 가장 높은 R&D 지출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더 많은 예외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석 다 들으셨겠지만은 우리가 소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기업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밝혀주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신장섭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거에 허점 내지는 또 연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 우리나라 그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좀 열어줘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 들어서서 좀 대기업 경제력 집중 문제라든가 지배구조 문제에 관해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영권 방어 이슈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지 간단하게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 문제를 경영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지 말고 그 약탈을 당하지 않는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장하성 교수님을 비판을 한 몇 가지는 했는데 그분이 쓴 한국 자본주의 이론에서 제가 보기엔 크게 잘못된 것이 뭐 한국의 대기업들이 경영권 적대적 M&A를 당하지 않을 거니까 뭐 여러 가지 틀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행동주의 헤지 펀드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은 경영권을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경영권은 놔두면서 거기에 있는 캐시를 최대한 빼오는 겁니다. 그 약탈을 해나가는데 그 약탈을 막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번에 경영권 방어로 접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아까 강조했다시피 기업이라고 하는 주체는 생산을 계속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적정하게 분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라는 것도 생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 규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뭐 주주들이 가능한 많이 갖고 갈 수 있게 금융 규제를 만드는 것이 주주 민주주의가 아니라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틀도 만들어줘야 돼. 그런 면에서 저는 주주 제한을 할 때, 주주 제한이 대부분 더 많이 갖고 가기 위한 그런 제한을 하는데, 주주 제한을 할 때 이것이 왜 기업의 생산자인 것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지까지도 같이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내야 된다는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투자자들의 투표 의무화는 실제로 따져보면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투표 의무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규제가 기관 투자자들을 약자로 취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한 강자입니다. 이 강자들이 제대로 자기네들의 내부 정보를 내놓을 수 있고, 개입을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자기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를 위해서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틀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은 여태까지 이제 논의됐던 것들은 상당히 좀 폭넓은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이제 공정한 어떤 시장 경제 파트에 해당하는 거고, 또 한 파트가 이제 뭐 더불어 사는 경제 이런 거 강조가 됐는데, 상당히 좀 넓죠. 뭐 아시다시피 뭐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업장 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공평과세 실현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폭넓은 의미의 경제 민주화에는 다 포함이 돼 있는 개념이고, 지금 신 교수님이 주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대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소비자 투자자 보호 이런 부분인데, 어떤 기업의 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발표하시는 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그런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강재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새 정부 경제 정책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할 방침이고, 거기에 상당히 좀 강조점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거를 중시하지 않았던 역대 정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가 문제였고 또 이게 지금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게 잘 되려면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지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현재의 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제 격상해서 중소기업을 중시하는 기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왔습니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9988로 일컬어지듯이 우리나라 기업체 수의 99%가 중기업 이하 규모이고 기업체 종사자 수의 88%가 중소기업 자영업자입니다. OECD 회원국 등 비교 대상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요. 문제는 그 중소기업의 성과입니다. 퍼포먼스입니다.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동안 그 수많은 중소기업 지원이나 보호 정책이 있어 왔습니다. 정책의 종류나 수는 정말 많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고 실제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이를 중소기업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지원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벤처기업 지원의 기본적 모습은 대출형 지원으로 보입니다. 대출형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원 자금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혁신적 기술력을 가진 유망한 벤처에 대해서 과감한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대출형을 투자형 지원 정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성 문제인데요. 단순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의 목표가 머문다면 이는 자칫 자원 낭비로 귀결될 우려가 큽니다. 중소기업을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생력을 강화해서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독일의 저명한 경영학자인 헤르만 지문의 연구에서 보면 우리나라보다 규모가 작은 폴란드의 경우도 히든 챔피언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많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그 라조닉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지금 아까 그 주주 가치 극대화 개념이 이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그 잘못된 가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주들만이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가정 하에서 논의가 전개된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좀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그 사실 지금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많은 기업들이 성장을 했는데 그러한 벤처 기업들이 일정 부분은 주주 가치를 중시한 덕분에 주식시장 활성화되고 기업 인수, M&A 같은 게 활성화되면서 가능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소위 우리나라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유지가 되려면은 적절한 보상 체계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 그런 모티베이션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일정 부분은 주주 가치를 중시한 어떤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기인한 거가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We have to understand. 네, 우리가 먼저 something of the 이해해야 하는 history of Silicon 것은 Valley. 실리콘밸리의 역사입니다. That first of all, it's, 먼저 where Stanford University is 스탠포드 located. 대학교가 위치한 After 곳입니다.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 there 이후 was a dean of the engineering school. He 스탠포드 became the provost, 대학교에 named Frederick Terman, who was 프레드릭 determined, 터맨이라는 was, 공대 학장님이 had been 계셨습니다. at MIT, 이분 같은 경우에는 as a- MIT에서 his PhD was working during World War II, 박사학위 at 학생으로서 Harvard 세계 in 2차 the, 대전 때 공부하셨고 technology. 또 하버드에서도 and came 공부를 back and 하셨던 said, "We have 분이시고 to bring this 스탠포드에 technology out 오시면서 west."
우리가 서쪽에서 기술을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군사 기술이 발전을 한 지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군사 기술이 발전하고 또 군사 기술을 발전을 시키는 기업들이 스탠포드 대학교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동부에 MIT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또 이러한 군사 기술을 가졌던 기업들이 분사를 시켜서 전자 쪽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벨 랩스가 개발을 한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한 분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분야는 통신업계에서 규제가 아주 강한 분야였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갑자기 확산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창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윌리엄 샤클리라는 트랜지스터를 발명을 했던 사람은 1955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연구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으로서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때 모았던 사람들이 다른 회사를 창업을 했고 예를 들어서 Fairchild Semiconductor라는 회사도 그때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간 사람들이 자신의 회사를 많이 창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초기에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에 대한 수요가 군사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기술이 점점 더 수요가 늘게 되면서 생산량이 늘게 되고 단위 가격은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텔, 즉 실리콘밸리 출신의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인 인텔이 1968년에 인터그레이티드 서킷을 만들면서 군사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민간용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이 뛰어들기에는 좀 복잡한 업계였던 새로운 기술들의 제조가 실리콘밸리에서는 좀 더 쉽게 이루어졌고 델을 창업을 했던 무어의 법칙을 만든 무어 박사도 같이 이러한 것들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1971년부터 상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상장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나스닥이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자 주식 시장이 생겨나게 되고 상장에 대한 기준이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5년 정도 있어야만 뉴욕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조건을 맞출 수 있었다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빠르게 상장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기술은 갖고 있었지만 다른 곳에 상장할 수 없었던 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텔,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성장을 했죠. 이제 30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역할은 결국은 회사로 돈을 갖고 들어오는 수단이 아니라 벤처 투자가들이 투자했던 돈을 회수를 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술이라는 것은 이 회사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 때문에 기술이 있었고 그 기술을 이용한 회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HP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의 핵심 지역에 있었는데 HP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 스톡 옵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 같은 경우에는 벤처 투자자들의 수익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을 연동을 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직원들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었죠. 주주가치 극대화를 통해서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재투자,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성장한 것이고 일단 한번 커진 다음에는 주식시장이 이미 DNA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다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이야기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기업들은 더 이상 혁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혁신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이미 과거에 했었던 혁신을 갖고 계속 먹고 사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매입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장섭 교수님한테 아까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은 좀 다른 질문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중소 중견기업을 키우는 뭐 그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대기업의 어떤 일자리 창출 능력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고용, 분배, 뭐 요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지려면은 중소 중견기업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짤막하게. 네, 중소 중견기업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소 중견기업을 키우려고 할 때 중소 중견기업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전체 이코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라소닉 교수가 그 실리콘밸리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실리콘밸리가 벤처기업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부의 그 밀리터리 그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큰 기업들 있고 그다음에 그 금융기관들이 있고 거의 단순히 벤처 캐피탈만 아니라 큰 은행들이 같이 있으면서 계속 커나가는 자금을 지원해주고 학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겹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모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그 벤처 기업의 창업자들은 그 창업한 평균 나이가 40살입니다. 젊어서 그냥 완전히 새로운 기업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 경험을 쌓고 그다음에 아니면 랩에서 자기가 기술 개발을 상당하게 이룬 다음에 지금 상업할 수 있다면서 나와서 그렇게 성공을 하는 것이지 대학 졸업하고서 뭐 저 저커버그라든지 저 빌 게이츠 같이 성공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 평균 나이가 40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벤처기업에서 그 역량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들어지는 이코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중소기업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중소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그 사다리 금융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벤처 자금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기업들이 커나갈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야 됩니다. 한번 저 주식 발행해서 돈을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 계속 오퍼레이션하고 투자를 하는데 계속 주식 발행할 수 없거든요. 주주들 싫어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일루트 되면 저 경영권 잃어버리는데 못하죠.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것밖에 없는데 은행에서 기업들에 대해서 성장 자금을 밀어주는 그 금융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한번 다시 연구를 하고 대책이 나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뭐 비슷한 질문인데 강 국장님 지금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지금 예. 금융 얘기하셨지만은 조금 더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것도 뭐 지금 있고 평가는 이제 그 센터마다 다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살려 나갈 건지에 대해서 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짤막하게. 예, 지금 그 클라우스 슈밥 월드 이코노믹 포럼 회장이 언급했듯이 4차 산업혁명의 승자는 거대 물고기가 아닌 작은 물고기의 네트워크라고 이제 갈파했습니다. 그 흔히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의 승부는 기업의 생태계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각각의 장점과 강점을 결합해서 구축한 기업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한지가 곧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대기업 정책이다, 중소기업 정책이다, 이와 같은 양단적, 이분법적 접근법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기업들은 대중소기업이 협력과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 라조닉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Innovation cannot be achieved all alone. 정말 진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같이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 모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맥락에서 이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에 저희 동반성장위원회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뭐 한 시간이 한 2, 3분밖에 안 남아서 짤막하게 플로우에서 질문 한 2가지 정도 받겠습니다. 예. 그 질문하신 발표자를 지목을 해주시고 네, 질문해요. 저 신장섭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주주 제안하면 떠오르는 게 그 엘리엇이 삼성전자한테 제안했던 인적 분할, 그리고 이제 배당 등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를 하고 동시에 자사주를 전량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도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나 라소닉 교수나 입장은 뭔가 하면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것은 괜찮습니다. 뭐 자사주를 갖고선 그거 종업원들 복지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스톡 종업원 지주처럼 만들면서 종업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M&A를 할 때 그 주식으로 서로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을 소각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주식을 소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 라소닉 교수도 강조했지만 그 기업 경영자들이 돈 쓸 곳을 찾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경영자들 자격 없죠. 그 돈 쓸 곳을 찾아야죠. 그리고선 그것이 소각을 하는 그 이익이 과연 누구한테 가느냐 했을 때 거기에 그 이익을 창출해낸 사람들 중에서 거의 안 갑니다. 지금 주식을 쥐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그 주식을 갖고선 주가 움직이는데 출렁거리는데 자기가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돈을 갖고 가는 거지, 인덱스 펀드 같이 길게 갖고 가는 데들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레리 핑크 그 블랙록 그 회장이 자사주 매입하는 거 이거 줄여야 된다라는 그 얘기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는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 기업의 캐시를 빼내가면 우리는 나중에 뭐 갖고 사냐 이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삼성에서 그때 엘리엇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외국 투자자들한테서 굉장히 강한 압력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든 그쪽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해야만 된다는 그런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야. 제가 아까 그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있는 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런 공격이 오면 어떻게든 바로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컴프로마이즈 하려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이거 붙어서 무조건 싸워야겠다 아니면 대부분의 전문 경영인들은 그냥 적당히 해달라는 데 해주고서 그냥 계속 넘어가자 하는 식이 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는 빼먹었지만 금융 규제에서 자사주 소각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오케이. 그리고 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M&A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종업원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데 소각은 그거 왜 하냐 이거죠. 그 많은 돈을 그러지 않아도 일자리가 없고 그런데 그런 데다 쓰는 게 낫지. 왜 그걸 그 많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걸 태워버리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잘 들었습니다. 뭐 의견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윌리엄 라조닉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강의는 참 재밌게 잘 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주자본주의나 기관투자자 자본주의를 이야기하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권한 극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신정부 들어서 그쪽 소액주주 운동을 하셨던 김상조 교수님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장하성 교수가 내정된 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주주 권한 강화에 대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실체가 분명하진 않지만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개혁이라는 목소리를 나오게 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주주권을 행사를 통해서 견제하는 주주 권한 강화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는 좀 어땠고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스스로 어떤 노력을 조금 하는 게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Okay, so I think the first problem is that 첫 a lot of the 번째 people who 문제는 are making policy or 많은 pronouncing on 정책 policy, including 이방가들 economists, 혹은 don't know the 경제학자들이 first thing about how 정책에 business is run. 많이 참여를 하고 I know 있는데요. that in 기업의 terms of the 운영에 대해서는 economic 전혀 profession. 모르는 것 같습니다. What 그러니까 they 실제 teach 경영에 대해서는 잘 and 모른다는 believe 것이죠. is that the 가리키고 small, tiny, 믿는 little 것은 inefficient firm that 굉장히 leads to perfect 작고 competition 비효율적인 somehow 기업이 leads to the 완벽한 best 경쟁을 통해서 possible economy. 최고의 It's 경제를 ridiculous. 만들 수 있다라고 It's 하는 true. 것 같습니다. And so 말도 you 안 have a 되지만 problem, by the way, 사실입니다. that 그렇게 you have 믿고 people 있습니다. trying to talk 그렇기 about what 때문에 should be done with 문제가 companies 되고 있다는 that don't 것이죠. have the slightest 많은 idea of 사람들이 what it 사실 takes to have an innovative enterprise. So when I 혁신적인 lay 기업에 out 대해서 잘 the theory 모르면서 of 어떻게 innovative 기업에 enterprises, 대한 it's not just an 정책을 펴야 abstract 된다라고 theory. 얘기를 합니다. It 저는 comes from 추상적인 looking at 이론에 대해서만 lots of 말씀드리는 cases 것이 in lots of 아니라요. different countries, 실제로 in lots of 많은 different periods of 나라에서 time 많은 about 시기에서 how you get 기업에 economic growth 대한 and the role of 실질적인 business 사례를 enterprise 보고 in this 어떻게 하면 process. 경제 성장이 And, 될 수 있고 it's not 다양한 because, 측면에서 제가 실제로 연구해서 public 말씀드린 shareholders who know 것입니다. nothing about the company, who buy 주주들 and sell 같은 shares, 경우 have 그 기업에 anything to 대해서 say 전혀 about, 모르고 how 그렇게 these 주식만 businesses 사는 should be 사람들 run. 이런 사람들이 They 이런 like 기업 to 경영에 pretend that they 대해서 know, some of them, 잘 particularly the 안다고 activist 착각하는 shareholders.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But, 어떤 they 행동주의자인 don't, 주주들 같은 경우 really either know and 안다고 they often don't 생각하지만 care. All they want is the money. 사실 모르는 And I 경우들도 could give you lots of 태반이고요. examples of 또 that if we 돈 had 때문에 time, but 이렇게 it's, 주식을 사는 경우들이 it's, 대부분입니다. it's, 더 많은 it's an 말씀을 드릴 수 ideology 있는데요. 시간 that 관계상 is 제가 being used 여기까지만 by people 말씀드리겠습니다. who 하지만 are 사람들이 looking 이런 at something, 이데올로기를 this huge,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amount of wealth that's been 그러니까 created in 지금 companies, and they 기업에서 had nothing to do 엄청난 with 부가 it. 창출이 되었고 And they said 자신이 that money 기여를 is 전혀 mine, 하지 and they 않았음에도 used 불구하고 the ideology, 자신의 they used the 돈이다, law, they 자신의 used, 소득이다라고 the,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ncentives that have been given 이데올로기와 in the United States to 법과 corporate 미국의 executives to, 기업 in 중역들에게 fact, 주어지는 participate in this 인센티브를 process, 통해서 이런 to 과정에 basically loot 참여를 the 하게 되는 companies. 것입니다. It, 그래서 기업을 does not 약탈하는 create 것입니다. value, it leads to 이 extraction 사람들이 value. That doesn't 그러니까 mean that 가치를 you don't have a 전혀 problem 만드는 것이 in 아니라요, companies 착출하는 about how to 것입니다. create value. 그래서 기업의 가치 창조에 대해서 잘 모르는 Nevertheless, 사람들이 굉장히 it's not an easy 많습니다. process, number one. 그런데 You're in 사실 a 이 global,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environment 우선적으로 where there's 지금 intense 글로벌 competition, 경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huge technological 극심한 경쟁이 change. We 있고요. saw, 기술적인 I think, 변화가 earlier 가속화되고 the 있습니다. devastation in Finland with the 핀란드 decline of 같은 Nokia. 경우 노키아가 They 몰락하면서 missed 큰 the smartphone revolution. What were they 경제적인 doing? What do you 피해가 think 있었습니다. Nokia was 스마트폰 doing when it 혁명을 missed the 놓쳐버린 smartphone 것이죠. revolution? 노키아가 과연 왜 이렇게 They were buying back their 스마트폰 stock. 혁명을 놓쳤을까요? Ericsson 자사주 in 매입을 Sweden 엄청나게 wasn't 하고 doing 있었습니다. this. Why were they buying back 스웨덴의 their stock? 에릭슨은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대규모로 하지 않았습니다. when 왜 institutional 노키아가 investors 이렇게 started, 자사주 buying 매입을 up 많이 shares in Nokia 했을까요? in the late 노키아의 90s, 기관 투자자들의 the 주식 매입이 management said 일어났을 we 때 need stock 경영진이 options to 우리가 align our 스톡 incentives with 옵션이 반드시 It didn't 있어야 work.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잘 But you 되지 do have 않았습니다. problems in companies. You do have to make these big 그러나 decisions, but it has to be 기업들은 made 굉장히 by 중요한 people who 결정을 not 해야 only 되고요. 쉬운 understand 결정들이 how the 아닙니다. technologies are 하지만 changing, 중요한 but are 것은 the ones 기술의 who are 변화에 likely to 대해서도 잘 benefit from 이해하면서 coming up with the new innovations, the new products, and 새로운 taking those risks. 혁신과 And I laid out 제품에 who those 대해서 people 충분한 are. 식견이 있고 또 리스크 If anything, 테이킹을 you 할 should 수 be 있는 사람들이어야 turning 됩니다. to 어떤 your workers and 사람들인지 asking 제가 them, 말씀을 드렸죠. 그 회사의 what should we do? 직원들입니다. Now, 직원들에게 in Germany, 물어봐야 됩니다. that's 어떻게 하면 될까요? institutionalized. It's called co-determination. 독일에서는 Every co-determination이라는 company, 것이 over 있습니다. 500 people, 500명 이상의 has 직원이 workers on the 있는 board. 기업 같은
같은 경우 And, 그 if- 기업의 and 직원들이 there's more if 이사회 they're even 이사입니다. on, it's 1/3 up to 500 up to 2,000. Over 그리고 that, 뭐 it's 2,000명 one 이상이면은 half minus one of the 더 board seats. 많은 그런 That's worked 이사회 very well 의석을 in 차지해야 Germany 됩니다. being able to 독일에서는 remain,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leading 그렇기 때문에 manufacturing and 독일이 industrial company in a case 굉장히 of, 선두적인 in the era 제조 of 국가로 automation, in the era of very high skill, 지속되고 있고요. area 지금 of 자동화의 시대, digitization, 또 고기술의 and, 시대, adapt 디지털화의 to global competition. 시대에서 이렇게 글로벌 경쟁에 잘 that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experiment, let's call it, works. And, 그래서 독일에서 한 이런 other experiments like 실험이 that in cases 라고 제가 where, 말씀드리겠는데요. 잘 you 구동이 resisted 되고 있습니다. shareholder value 그런데 ideology, 이런 주주가치 should be 극대화의 followed, 이데올로기를 as 따르지 well. Just one 않았던 last 그런 case is, 국가들도 is 굉장히 what's 잘 now 하고 called 있습니다. Alphabet, Google.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의 it's 지주 clearly 회사라고 a 할 수 highly 있는데요. innovative company. 굉장히 혁신적인 It's 기업입니다. not affected by maximizing 그런데 shareholder value. Why? Because when it 알파벳은 was set up, 주주가치 극대화에 전혀 it was 영향을 set up 받지 with dual 않습니다. management 왜냐하면 이중에 So 어떤 the two 경영진 founders, 주식이라는 체계가 있기 have more 때문입니다. than 50% 그래서 of the 두 명의 Why 창업자들이 is it called 50% Alphabet? 이상의 Because when it 이런 was set up, 의결권을 they had 가지고 A 있습니다. shares 왜 알파벳이라고 that 부를까요? had one vote, 처음에 one share that were 그 being traded on the 주식마다 market. 하나의 B 어떤 shares 주식이 that the 있었 management, 주주 한 명당 하나의 that 주식 the A라는 founders, 주식이 있었고요. 또 B controlled, 주식이라는 것이 which had 10 있었습니다. times the vote of the 창업자의 A shares. And 그런 then when they 주식이었고요. started, because they A라는 were giving 주식보다 out 10배 shares 이상의 to their 의결권을 가지고 employees 있었습니다. as partial 직원들에게 compensation, 어떤 부분적인 보상으로서 이런 주식을 나눠주게 되면서 비주식이라는 그런 의결권이 많이 희석되어서 또 C라는 주식이 또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주식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이름이 AB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기업이 두 명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문제가 물론 생길 수는 있겠죠. 그 기업의 뭐 권력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발자국을 통해서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유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왜 이 기업이 예외적인 존재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마니투데이에서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한국 기업의 진로 뭐 이런 주제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뭐 다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좀 더 좋은 기업 뭐 이런 거를 만들어 나가자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발제한 내용들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 뭐 기업 문제 아까 머니투에서 특별히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그 발렌베리 재단 소개해 주신 것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 지금 뭐 우려하시는 부분도 좀 있겠지만은 사실 뭐 우려보다는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장 내정되신 분이나 정책실장 지금 하시는 분이나 마음은 뭐 같을 거로 봅니다. 다 우리나라 기업들 잘 되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비판하신 것처럼 뭐 주주자본주의를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소액주주 운동을 하셨지만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도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최남수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디스커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